네, 안녕하세요. 6차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학습 목표는 배열과 반복문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n명의 몸무게 총합과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작성해 보고요. 두 번째로 두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해결 과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3명 학생의 몸무게를 입력받아서 몸무게의 총 합계와 평균을 구하여 적당한 양식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그 자료들은 동일한 1차원 배열의 몸무게와 합계 그리고 평균을 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요구 분석입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수가 필요한데요. 주요 사용되는 자료는 몸무게와 그 몸무게의 합, 그리고 평균이 되겠죠.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일한 배열 속에 저장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W라는 weight의 약자인 몸무게의 약어인 weight라는 배열명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값이 예를 들어서 3명의 학생의 몸무게를 입력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3명의 몸무게와 플러스 합계 그 다음에 평균값이 실수형으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배열의 크기를 5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명 학생의 몸무게의 총 합을 임시로 어디다 저장하기 위한 변수 sum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몸무게의 평균을 AV로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long으로 이렇게 long 이건 실수형이고 실수값 저장하고 정수값 저장하는 변수인데요. 이 부분은 프로그래밍 할 때 더블로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sum의 값을 0으로 초기화 시켜줘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입출력 양식입니다. 자, 그럼 몸무게를 입력받기 위해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한번 처리해 볼 거냐면요. 여기에 번호를 일련 번호를 주면서 각 학생의 번호와 더불어 학생의 몸무게 입력하라는 타이틀을 내보내면 바로 이 콜론 옆에 커서가 깜빡이도록 해서 여러분이 몸무게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력 양식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양식은 이렇게 계산된 이 몸무게의 합계와 그 다음에 평균을 타이틀과 함께 적정한 칸을 띄어서 출력이 되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타이틀은 한 줄에 써질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몸무게, 각 학생들의 몸무게 값과 합계와 평균은 배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5개의 값이 배열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므로 우리가 반복해서 5개를 출력해야 되므로 이때 우리 머릿속에서 for문 또는 while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주요 처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입출력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 주고요. 그리고 바로 메인 함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변수, 앞에서 언급한 변수와 배열을 선언해 주고요. 필요하다면은 초기 값을 줘야 되는 거죠. 이전에 몸무게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sum에다가 초기 값을 줬는데 그 이유는 sum은 sum 플러스 다른 각각 학생들의 몸무게이므로 처음에 이 값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무엇인지 모르는 값에 각각 학생들의 값이 더해지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결과가 여기에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필요한 자료를 선언한다,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바로 N명 학생의 몸무게를 입력받고 입력받자마자 그 몸무게를 누계시켜주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때 N명의 학생의 몸무게가 반복해서 입력되므로 반복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우리가 for문이나 while문 등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러한 문장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해 주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처리되는 내용은 그렇게 누계된 값이 있을 때 그 값을 가지고 몸무게의 평균을 계산해 주고요. 이어서 나머지 그 결과를 N명 학생의 몸무게와 총합, 평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출력해 주면은 주요 처리 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러한 주요 처리 과정을 알고리즘을 설정했을 때 이걸 구체적으로 C 언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헤더 파일을 포함시켰죠. 이 stdio를 여기다 삽입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프린트문과 스캔문, 입출력 문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 나오고요. 바로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이 배열은 우리가 저기 요구 분석에서 설정했듯이 3명 학생의 몸무게와 몸무게의 합, 그리고 평균값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요구 분석에서는 요 썸과 평균값을 롱으로 설정했지만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잘못됐다 하면은 이 더블로 이렇게 수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구 분석 시엔 이렇게 했지만 실제 구현 단계에 와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은 수정 처리해 주면 되겠죠. 이때 sum 초기값을 0으로 준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for문을 이용해서 자료를 입력받는 거죠. 자, 타이틀을 내보냅니다. D번 학생, 즉 요 D에 나오는 값은 여기서부터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해 주는 거죠. I 값은 여기서 0부터 시작하므로 I 플러스 1에서 1번 학생의 몸무게 값을 입력해 달라고 타이틀을 내보내면 스캔문에 의해서 여러분이 입력되는 값이 있죠. 값이 weight라는 배열의 i번째에 입력이 된다.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입력된 값이 어디에 누적됩니까? sum에 누적이 됩니다. 자, 이때 아까도 주의했듯이 이 sum의 값이 0이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는 값의 몸무게가 더해지므로 엉뚱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명 학생 입력했으면 다시 올라가서 i 값이 하나 늘어나서 i는 이제 0이 아니라 1이 되겠죠. 1이 3보다 작음으로 참이므로 다시 타이틀 내보냈죠. 타이틀, 이때 나가는 타이틀은 이 D번이 뭐가 되냐? i는 더 이상 0이 아니고 1이므로 1 더하기 1, 2. 즉, 2번 학생의 몸무게 값을 달라고 또, 이렇게, 화면상에서 깜빡이면은 여러분이 이 구문에 의해서 다시 두 번째 학생의 몸무게 값을 또 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몸무게 값은 다시 플로트, 실수값으로 변환돼서 여기에 i번째, 즉 i가 0이 아니라 이제 1이 되겠죠. 배열이 이렇게 있다면은 존재한다면은 첫 번째 학생의 값은 여기에 배열 첨자 요소는 0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학생의 값은 배열 첨자가 1인, 즉 1번 학생, 2번 학생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3번 학생의 자료가 어디에 이 배열 속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후에 이제 바로 연산이 이어지죠. sum 그 누적된 값을 3.0 3명의 학생인데 그럼 3명이면 그냥 정수 3 쓰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서는 가급적이면 연산을 할 때 그 피연산자의 자료형을 일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5.3 나누기 3 하게 되면은 이전에 얘기했던가요? 이게 실수형이고 정수형이면은 컴퓨터 내부에서는 내부적인 변환 작업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이 3을 3.0으로 자료 변환시킨 후에 실수와 실수값이 연산이 돼가지고 5.1인가요?
이를 출력하도록 하는 내부 연산, 즉 이 변환 작업을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게 되면은 실행 속도가 다소 떨어지므로 시상초 프로그래밍의 자료의 형을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한 후에 그 몸무게의 합과 평균을 각각 배열에 3이니까 네 번째 원수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원수에 저장을 합니다. 즉, 이 배열을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원수에 각각 뭐가 여기에는 sum의 값이 여기에는 AV 평균값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포문을 통해서 자료를 입력받았고요. 몸무게를 이 세 개를 입력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연산에 의해서 나누기 연산에 의해서 여기에 평균값도 구했고 그 다음에 평균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 두 구문에 의해서 배열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몸무게 합과 평균값을 저장했으므로 이 내용을 이제 출력해 주는 것만 남았죠. 그 값을 출력해 주기 위해서 먼저 타이틀을 내보냅니다.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그 다음에 합계 평균을 내보내는데 이 앞에 붙은 이 /n은 출력하기 전에 커서가 이렇게 있다면 줄을 바꾸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나온 이 줄 바꿔서 1번 학생을 찍은 다음에 /t는 찍고 나서 찍은 시점에서 탭 단위로 탭은 일반적으로 8칸이 되겠죠. 8칸을 건너뛰어서 2번 학생의 타이틀을 찍어주고 또 탭 단위로 즉 8칸을 건너뛰어서 3번 학생을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8칸씩 건너뛰어 가지고 타이틀을 내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반복문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반복문을 통해서 for i가 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씩 증가해 가면서 뭐보다 작은 동안에 5보다 작은 동안에 그러면 i는 0, 1, 2, 3, 4까지 변하겠죠. 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변한다는 얘기가 뭐냐? 이것을 배열의 첨자로 사용했을 때 이것을 배열의 첨자 바로 여기 있죠. 0, 1, 2, 3, 4로 사용할 때 그것의 의미는 제로일 경우에는 첫 번째 학생, 첨자가 1일 때는 두 번째 학생, 첨자가 2일 때는 세 번째 학생, 첨자가 3일 때는 바로 이 합계, 그 다음에 4일 때는 평균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 값에 따라서 이 i 값에 따라서 이 배열의 이 첨자가 바뀌게 되겠죠. 그 바뀌는 각각의 내용을 이 양식에 의거해 가지고 몇 칸씩 8칸씩 건너뛰는데 이걸 두 번 이렇게 해줬습니다. 왜? 값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뛰었다라는 얘기죠. 한 번 출력하고 하나, 둘 해서 어느 정도 타이틀과 출력되는 값의 위치를 맞춰준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중요한 또 이렇게 출력 양식이 있는데 위에다 쓰겠습니다. %.1 fkg. 자, 이 kg는 타이틀이 되겠죠. 킬로그램. lf는 기다란 실수, 즉 L은 더블로 했기 때문에 긴 실수기 때문에 길 실수. F는 이 찍히는 값이 배열이 더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F로 설정해 준 거죠. 그래서 더블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출력 양식은 LF를 쓰고요. 여기에 지금 좀 1을 빼먹었는데 .1 밑에 다시 와서요. .1은 정수 자릿수는 그 숫자가 나오는 만큼 찍고 소수 자리는 한 자리로 이렇게 출력하라는 양식 출력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실행시켜 보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한번 첫 번째 보면요.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의 각각의 몸무게를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엔터 치면은 이 내용이 배열 속에 몇 번째 0, 그 다음에 1, 2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이 다 각각의 값이 썸에 누적이 됐었죠. 그 다음에 AV로 나누니까 3.0으로 나니까 그 3.0으로 나눈 값은 어디에 W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썸이 1로 들어가고 평균이 3으로 나눈 평균이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생 그 다음에 합계와 평균을 각각 찍은 결과가 아래처럼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몸무게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3명 학생 몸무게를 입력했을 때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그리고 합계와 평균이 출력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학생 그의 어떤 자료,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가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 거기서 말하는 속성은 자료형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같을 때에는 가급적 배열을 사용해서 자료를 저장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료가 100개 있다. 100명의 학생이 있을 때 100명의 변수를 선언해 주는 것보다 배열 하나를 선언해 주고요. 명칭을 주고 선언해 주고 첨자를 바꿔가면서 100명의 학생의 자료를 컨트롤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하거나 실행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해결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그 응용 분야의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도 그 응용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본 기술, 어떤 테크닉으로서 두 집합이 있을 때 그 두 집합에서 교집합을 한번 구해보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죠. 자, 있을 때 이 두 집합의 집합, 공통집합, 교집합 C는 쭉 보면 일단 나온 것이 두 개가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확인하면 이렇게 쉽게 눈으로 찾아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 8, 14가 교집합이 되겠네요. 자, 이거를 컴퓨터로 우리가 찾아내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자료가 필요하고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필요한 거죠. 자, 두 개의 집합 A, B 자, 집합의 같은 속성을 갖는 정수,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자, 이 값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변수라기보다도 배열을 선언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합 A와 B를 위해서 두 개의 배열을 선언할 것이고요. 물론 처리되는 자료는 정수 값이므로 long으로 자료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집합으로부터 구해진 교집합은 C라고 했을 때 C라는 배열을 선언해서 거기에 교집합 공통적인 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집합 간에 그 공통성 동일한 놈이 있는지 없는지 찾기 위해서 그럼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의 배열의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열의 크기를 우리가 구해서 저장하기 위한 변수로 A 사이즈와 B 사이즈라는 변수, 이때는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변수를 설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첨자로서 AIK라는 뭐랄까요? 제어 변수를 우리가 사용할 것입니다. 이 IJK는 각각 A의 원소, B의 원소, C의 원소를 가리키는 지적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서 사용될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반복 처리할 때는 어떤 일을 반복 처리할 때는 반드시 제어 변수가 필요한데 이 IJ는 그 제어, 그 A의 개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제2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원소를 가리키거나 원소의 개수를 카운트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입출력 양식입니다. 여기서는 뭐 특별한 입력은 없고요. 배열 값을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부여하도록 입력 양식은 설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출력 양식은 그냥 간단히 교집합, 그 다음에 C 타이틀 내보내고요. 는 여기까지 타이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타이틀이 됩니다.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교집합에서, 즉 아까 배열 C에 찾아진 교집합 원소 값이 들어가 있다 했죠. 거기서부터 내용이 있다면은 그걸 하나씩 끄집어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서 그 교집합 찾은 걸 마치는 그러한 양식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주요 처리 과정,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찬가지로 입출력 관련된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 주고요. 그 다음 메인 함수 정의에서는 제일 먼저 항상 그렇듯이 작업용 변수가 있다면 선언해 주고요. 여기서 작업용 변수는 아까 배열의 크기였었죠. 또 A, B 또 있다면은 제어 변수 I, J, K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을 선언을 해 주고요. 여기서 배열은 A, B, 그 다음에 교집합 C가 되겠네요. 그러면과 동시에 이 배열 A와 B의 배열을 값을 초기화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배열의 값을, 즉 집합의 값을 미리 이곳에 준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의 그 자료가 정리가 됐으면은 바로 각 배열의 크기를 계산하는 그러한 수식, 어떤 테크닉을 써서 구해내야 되겠습니다. 자, 두 집합에서 교집합 원소를 추출하는 작업이 연이어서 이어집니다. 이때 그 두 집합에서 교집합 원소를 추출해내는 그러한 작업을 반복해서 두 집합 간 그 똑같은 것이 있는지 반복해서 비교해 주기 때문에 이때 for문이나 while문을 사용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놈이 있다면은, 동일한 원소가 있다면 그걸 추출해서 어디다가 집합 C에다가, 즉 배열 C에다가 보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교집합을 출력을 해 줍니다. 프로그램 조금 길어졌는데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배열을 선언하면서 초기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이 배열은 결국 집합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집합을 두 개의 배열로 선언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때 배열의 크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배열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컴퓨터 안에서는 어떻게 배열의 크기가 A와 B의 배열의 크기는 각각 카운트해서 이거 10개, 7개, 즉 A의 배열의 크기는 10으로, B는 얼마로요? 7로 선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준 거랑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열을 사용할 때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요. 그럼 배열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지? 바로 이 아랫줄에서 이 수식을 이용해서 구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이전에 C, 교집합이 들어갈 배열 C는 모르는 거죠. 몇 개가 나올지 어떤 초기치 값이 아직 구해줄 수 없는 게 값이 안 구해졌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여기다 10으로 준 이유는 어떻든 간에 눈으로 봤을 때 이 가장 큰 게 배열의 크기가 10개 있으니까, 그 배열의 원소가, 집합의 원소가 10개 있으니까 10으로 임시 설정을 해놨고요. 여기에 필요한 변수들을 각각 다 선언해 놨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비로소 배열의 A 배열의 크기와 B 배열의 크기를 구할 때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각각 이용합니다. 자, 사이즈 오브라는 것은 자료나 아니면은 변수의 크기를 구해오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배열이 있을 때 A라는 배열은 나는 모르지만 이 A의 배열의 총 크기가 얼마인지를 사이즈 오브는 자동으로 구해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각각의 원소가 롱이니까는 4바이트죠. 4바이트짜리가 10개 있으므로 배열의 크기는 얼마를 구해옵니까? 40을 구해오게 됩니다. 이 자료, 즉 A라는 자료의 크기는 40을 구해오게 되고요. 자, 사이즈 오브 해서 롱, 이 롱의 자료형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롱은 일반적으로 32비트 머신에서 64비트 마찬가지로 4바이트입니다. 자, 4로 나누면은 얼마죠? 10이 나오는 거죠. 각각의 원소의 크기가 지금 롱 인티저이기 때문에 4바이트인 상태에서 그게 10개 있으므로 4로 나누면은 배열의 크기 10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고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열의
B, 즉 집합 B의 크기도 구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에는 age 사이즈에는 10이 들어가 있겠고 여기에는 7이 들어가 있겠죠. 7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for 문장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for 문장을 이용해서 반복 작업을 하면서 뭐를 두 집합 간에 동일한 놈이 있는지를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if문을 이용해서 if문을 이용해서요. 동일한 놈이 있는지, 동일한 원소가 있는지 각각 A, I, J. I는 배열 A, 집합 A의 원소, 위치값을 나타내고 B의 J는 배열 B, 집합 B의 위치 원소값이 되겠죠. 각각 위치 원소값을 바꿔가면서 비교해서 동일한 것이 있다면은 동일한 것의 둘 중에 하나, 같은 거니까 그것을 C라는 배열, 집합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죠. 자, 이때 K는 초기값, 여기서 얼마를 줬냐면은 0을 줬죠.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K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발견된 원소, 동일한 그 공통 원소의 개수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요. 네, 개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배열이 지금 A가 있을 때 A가 하나, 둘, 셋, 넷. 네, B가 있을 때 여기에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X를 칠까요? 자, 이랬을 때 비교한 순서를 보면은 I가 0일 때 이거죠. 내려와서 J가 0일 때 2가 되는 거죠. 얘하고 비교해보고 같으면은 비교해서 같으면은 집어넣고 틀리면은 같이 가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죠. J 값이 하나 증가합니다. 그럼 J 값이 하나 증가하면 얘가 되겠죠. 얘하고 비교를 하고 같으면은 집어넣고 아니면은 또 올라가서 J 값이 또 하나 늘어가죠. 네, 이렇게. 그래서 I가 0일 때 J는 0, 1, 2 이런 식으로 또 I가 1일 때 J는 0, 1, 2, 3, 4, 5, 6, 7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공통사항이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자, 일단 비교하다가 여기서 같은 놈이 나왔다, 같은 원소가 나왔다, 뒤에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계속 루핑 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것이 나왔으면은 그 개수를 찾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렸다는 얘기는 이 반복문을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반복문을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얘랑 비교했다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더 이상 뒤를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가서 더 이상 비교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 집합 A의 다음 원소하고 또 차례대로 비교해 본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진 교집합에 대한 타이틀 가로 열기까지 내보내고요. 이게 지금 들여쓰기가 안 돼 있는데 for 문장을 이용해서 K번째까지 I는 0에서부터 K 찾아진 개수만큼 0에서 시작하는 거니까는 K보다 작아야 되겠죠. K보다 작은 동안에 거기 있는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가로 닫고 줄을 바꿔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한 후에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집합 A가 2, 4, 6, 8, 10, 12, 14, 16, 18, 20이고 집합 B의 내용이 1, 4, 7, 8, 15, 14, 25일 경우 4. 그러니까 문제에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4, 8, 14가 찾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합 A가 12, 4, 16에서부터 20까지고요. 그 다음 집합 B가 6에서부터 11일일 때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일단 정답을 먼저 보면은 16 찾아졌고요. 8 찾아졌고 그 다음에 14, 20 이렇게 찾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합 A와 B가 있을 때 찾아진 결과 여기 13이 있네요. 그 다음에 4, 5,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1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차 시의 요약입니다. 6차 시에서는 여러 명 학생의 몸무게를 입력받아 총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과 임의의 두 집합에 대한 고집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일한 속성의 여러 자료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을 사용했고요.
동일한 기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for 문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교집합 똑같은 놈을 찾기 위해서, 똑같은 원소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if 문을 사용하게 됐었죠. 그리고 더 이상 뒤에 동일한 것이 찾아졌을 때 뒤에 것을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브레이크 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이런 내용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6차 시 그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